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뉴욕 증시 좀 다사다난했죠. 네, 정말 출근길에는 마음 졸이면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감할 때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내내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기술주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서 최하단에 자리했던 소비순환과 기술주들이 일제히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꼴찌했던 학생들이 나 1등 했어요, 뭐 2등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상승 반전했다라는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저는 어제 장을 시작할 때 딱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코인 시장과 이제 주식 시장을 같이 지켜보면서 테슬라가 7% 이상 하락하는 걸 분명히 지켜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웬걸 하면서 막판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좀 흐뭇한 그런 기분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함께 좀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흐름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죠. 섹터별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맵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종목별 혼조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섹터별로도 극명하게 흐름이 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순환재와 기술주 그리고 산업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금 매수세를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유틸리티와 원자재 그리고 금융과 에너지까지 약보합권 흐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11개 섹터 중에서는 5개가 상승 그리고 5개가 하락했고요. 다만 부동산 섹터가 홀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전반적으로 섹터별 흐름 좀 확인해봤는데 주간 흐름도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지금 주간 차트에서는 최상단에 있는 섹터가 바뀐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에너지가 현재 주간 상승률로는 3% 넘게 내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만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가 현재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짚어드린 것처럼 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지금 또 파병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이 에너지 섹터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금 유가 하락률 더 큰 폭으로 낙폭이 이어질지 여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기술주와 소비순환주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은 또 주식이 더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다시 또 기억을 하셨다가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빅테크들의 추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이 가장 크게 내렸다가 가장 그래도 반등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현재 빅테크의 실적이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를 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웨드부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강력한 이익 그리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성장세를 보였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매출을 507억 달러 선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296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상승 쪽으로 이제 돌아선 마이크로소프트를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애플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애플은 낙폭을 줄여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보합세로 거래 마치며 161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애플에 대해서는 코웬이 부품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고한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역시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애플과 같은 종목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힘을 보태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18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아직도 상승 여력 남아있는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에 이어서 또 어도비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어도비 간밤에 어떻게 가져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녹색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어도비, 네, 간밤에 3.95% 상승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519달러 선의 정규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도비는 사실 지난 23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술주 약세 속에서 바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에 들어가 볼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도비는 현재 지금 전년 대비 매출액이 22% 그리고 영업이익이 36% 넘게 증가했다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네. 또 우리 여러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컴퓨터를 항상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메타 플랫폼스가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 소식은 네. 정말 방금 전에 나온 그런 소식인데요. 따끈따끈한 소식이군요. 네, 거의 1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조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고 아주 정확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입장을 밝히면서 역시 향후 어떤 메타버스 시장 개척에 대해서 네.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간밤에 1.83%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면서 30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인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이군요. 네, 역시 메타 플랫폼스의 CEO다운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주가 역시 그런 또 발상답게 또 좋은 흐름 가져갔고요. 메타 플랫폼스에 이어서 우리 확인해 볼 종목 IBM이네요. IBM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IBM 현재 지금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해서 훨씬 탄력받았었는데 현재는 탄력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는 0.41% 내렸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현재 해당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금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46%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약 106% 넘게 올랐다라고 밝히면서 어떤 비용 관리를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BM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맵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맵으로 좀 돌아가셔서 확인해 볼 종목은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가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네, AMD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종목별 혼조세 중에서 전반적으로는 역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저희가 어제 장연구소에서 소개해드릴 때 반도체 섹터 약세 속에서도 조금 상승 흐름 유일하게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이번에 앞두고 있는 실적 발표보다도 오히려 2월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게 될지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지금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좀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간밤에 1% 넘게 오르며 178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우리 쇼피파이 어제도 짚어드렸었는데 어제 안 좋은 흐름 좀 가져갔었는데 정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또 다시 앞으로 만회를 했었습니다. 쇼피파이에 관련한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죠. 네, 정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네. 보여준 게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나와 있는데 결국 정규장에서는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쇼피파이에 대해서 웨드부시가 현재 3PL 제휴사와의 계약 축소는 물류 능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월가 IB들은 이 쇼피파이의 물류 능력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 상회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에 1,500달러를 제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296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도 확인해봤던 쇼피파이 어제 안 좋았던 것을 낙폭을 만회했던 흐름 또 가져갔고요. 바로 이어서 또 넷플릭스의 주가도 좀 확인해 볼 텐데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빨간불을 좀 강하게 켜고 있는 넷플릭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나스닥을 좀 끌어내렸던 넷플릭스가 간밤에도 2% 넘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프리스 역시 넷플릭스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놨는데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단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금 넷플릭스가 예전에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네. 뭐 게임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 시장에는 뭐 시체들이 있다 이런 그랬죠. 이야기들을 기억이 전해드린 나요. 네.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좀 비디오 게임 시장 진출을 모색했었지만 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한 목표 주가 역시 737달러에서 415달러 선으로 크게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또다시 안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이렇게 주가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약간 폭포수 우르르 쏟아지듯이 좀 안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간밤에 또 국제유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정말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죠. 바로 이어서 에너지 주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리버튼이네요. 할리버튼은 근데 좋은 흐름을 가져갔어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업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또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 증가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는 현재 당장의 추세보다는 지금까지 좀 연말과 올해 그렇죠. 연초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할리버튼은 4% 가까이 오르면서 2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미국 다른 석유 기업의 CEO들은 어떤 원유 생산량 증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코노코필립스 측에서는 수요가 회복될 수는 있지만 이 업계의 회복세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 옥시덴탈 확인해 보시면 간밤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며 34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노코필립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강보합권 속에서 83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동안 에너지 관련주들 정말 좋은 흐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제는 조금 이런 흐름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점 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신규 진입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에너지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고요. 우리 이어서 소비순환제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아마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드렸는데 아마존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P모건이 조금 신중한 이런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적 성장세는 둔화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마존은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연말 성수기에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에서 호조를 보였고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3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간밤에 아마존 역시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콜스와 메이시스도 함께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소비순환제가 저희가 바 차트에서 확인했을 때 가장 강한 그런 섹터였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소비순환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백화점 쪽 종목들이었습니다. 먼저 현재 KSS라는 티커를 가진 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36%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카모어와 아카시아 리서치가 최근에 콜스에 대해서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제안을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최소 주당 64달러에서 65달러 선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는 그 전일장 종가 대비 39%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콜스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마셀룸 어드바이저스가 최근에 사업 개선 그리고 주가 부양에 대한 압박을 좀 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탄력받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슷한 백화점 체인인 콜스뿐만 아니라 메이시스까지 함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M이라는 티커를 가진 메이시스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메이시스는 사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간밤에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최근 메이시스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시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영업시간이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한 올해 1분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일부 폐업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백화점 동종업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속에서 정규장에서는 18%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